안녕하세요. 이재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미지에서 두드러지는 잡티나 이상한 부분을 빠르게 수정할 수 있는 힐링 브러쉬 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힐링 브러쉬 툴에는 스팟 힐링 브러쉬와 그 다음에 힐링 브러쉬 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물론 패치 툴도 비슷한 역할을 해줍니다. 일단은 힐링 브러쉬에 대한 설명만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팟 힐링 브러쉬와 힐링 브러쉬의 차이점은 스팟 힐링 브러쉬는 클릭한 지점의 주변 이미지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수정하는 반면 힐링 브러쉬는 어, 복사할 지점을 먼저 Alt키와 함께 선택해 놓고 나서 최종 수정할 부분을 클릭하여 복사한 이미지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복사한 이미지와 수정할 부분의 색상과 명암이 자연스럽게 보정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힐링 브러쉬와 그 다음에 스팟 힐링 브러쉬를 여러분들이 막 사용을 하시면 안 되고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하늘과 같이 넓은 부분에 잡티가 생겼을 때는 스팟 힐링 브러쉬 툴을 사용하시면 좀 빠르게 보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명암이나 색상이 급격히 바뀌는 복잡한 이미지에서는 스팟 힐링 브러쉬보다는 힐링 브러쉬 툴이 훨씬 더 사용하기가 편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저는 스팟 힐링 브러쉬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지를 하나 다 열어놓고 보정할 부분을 확대를 해서 포지션을 맞춰 놓았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저는 이 점과 이 점 부분을 스팟 힐링 브러쉬를 이용해서 한번 보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팟 힐링 브러쉬는 말씀드렸다시피 최종적으로 주변 최종적인 보정 장소를 클릭을 하면 컴퓨터가 그 주변의 이미지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수정하는 부분인데요. 자, 브러쉬의 크기를 적당히 조절을 하겠습니다. 브러쉬의 크기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엔터 바로 위에 보시면 대괄호 키가 있을 겁니다. 열고 닫는 대괄호 키들을 이용하셔서 브러쉬의 크기를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당히 조정을 하셨으면 왼쪽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자, 누르시면은 자동적으로 지금 모양이 없어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어떤가요? 자, 주변에 있는 이미지가 자동으로 보정이 돼서 자동으로 인식되어서 자연스럽게 보정이 되는 부분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얼굴이나 아니면 넓은 또는 같은 색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서 보정을 할 때는 스팟 힐링 브러쉬를 이용하시게 되면 훨씬 더 간편하게 이미지를 보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힐링 브러쉬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같은 형태인데 제가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한번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미지의 잡티 부분이 보이시죠? 스팟 힐링 브러쉬는 그냥 최종적인 보정 부분을 누르시면 되지만 힐링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먼저 잡티가 없는 피부톤을 Alt키를 눌러서 원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잡티가 있는 부분, 즉 다시 말하면 보정하실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이와 같이 수정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브러쉬가 너무 크니까 적당히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잡티가 없는 이 부분의 이미지를 잡티가 있는 보정해야 할 부분으로 복사를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Alt키를 눌렀다 뗐다 하시면 타겟 포인트가 보이실 겁니다. 먼저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원클릭을 해주시고 Alt키를 뗀 이후에 보정할 부분을 마우스로 원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보정이 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가요? 보신 것처럼 이상한 부분을 빠르게 수정하거나 아니면 두드러지게 나오는 잡티 부분을 보정할 수 있는 툴이 여기 있는 힐링 브러쉬 툴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좀 더 다른 예제를 가지고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미지를 닫겠습니다. 자, 다시 오픈을 하고요. 저는 이미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힐링 브러쉬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좀 너무 큽니다. 보정할, 즉 다시 말하면 갈매기 부분을 없앨 건데 스팟으로 이용하기는 너무 보정할 부분이 너무 커서 여기서는 힐링으로 조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힐링으로 브러쉬를 적당히 조절한 다음에 타겟점을 먼저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왼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정을 하고 마우스를 떼시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그 보정 이미지가 완료가 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힐링 브러쉬가 그 복제된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곳에다가 뿌려주는 그런 기능을 하긴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명암이나 색상이 급격히 바뀌는 복잡한 이미지에서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어두운 이미지를 이 밝은 쪽에다가 복제를 해주시면 좀 어색해지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lt키를 상단에다가 찍고 그 다음에 보정 이미지에서 이렇게 채색을 해주시면, 자, 어떤가요? 아, 이거는 모양이 그 자동으로 채색이 돼서 작업이 되겠습니다만, 간혹 명암하고 그 다음에 그 색상 대비가 맞지 않아서 훨씬 더 부자연스러운 이미지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연습을 통하셔서 작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힐링 브러쉬에 대한 예제를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패치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치에 관련된 이미지를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여기에 보시면 그 보고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 보고의 이미지를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힐링으로 작업을 하셔도 되지만 힐링보다는 패치 툴을 이용해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치 툴은 없애고자 하는 그 보정되어야 할 부분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크게 선택하셔도 상관없지만 될 수 있으면 최소의 크기로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되셨죠? 그런 다음에 선택의 영역, 마우스 포인터를 바깥쪽에다 놓지 마시고 선택 영역 안으로 마우스 포인터를 밀어 넣으신 다음에 왼쪽 버튼 눌러서 움직이시게 되면 보정 이미지 형태를 여러분들이 조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우스를 놓겠습니다. 자, 놓았더니 어떤가요? 컨트롤 D를 눌러서 해제를 해주시고요. 자, 조금 전에 보이셨던 뭐가 안 보이시나요? 보고의 이미지가 사라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힐링 브러쉬와 패치 툴 또는 스팟 힐링 브러쉬는 주로 사진을 수정하는 데 많이 사용이 되고, 특히 패치 툴은 선택 영역을 설정하고 이미지를 복사해 와서 다른 위치에 붙여주는 것으로 경계면 부분이 원래 이미지와 자연스럽게 섞여서 합성이 되거나 수정할 때 가장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툴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밤에 사진을 촬영했을 때 정목 현상이라고 해서 사진에서 사람의 눈이나 동물의 동공 부분이 붉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간편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그 툴들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수정할 때 사용하는 것이 패치 툴 밑에 있는 레드 아이 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레드 아이 툴은 드래그 할 때마다 채도를 낮춰서 무채색으로 만들기 때문에 넓은 영역에서 사용하거나 많이 드래그하면 눈 주변이 회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레드 아이 툴을 눌러서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해보면 바로 한 번의 명령으로 바로 제대로 된 눈의 색깔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팟 힐링 브러쉬와 힐링 브러쉬, 패치 툴과 레드 아이 툴에 대한 그 편집 명령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미지를 복제를 하지를 않고 주변의 이미지를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보정할 수 있는 스팟 힐링 브러쉬와 반드시 복제를 해야 할 대상을 지정해야 되는 Alt키를 눌러서 대상을 지정해야 되는 힐링 브러쉬, 그 다음에 선택 영역을 설정해서 복제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수정하고자 하는 이미지에다가 복사하는 그런 개념의 패치 툴, 그 다음에 정목 현상이라고 해서 동공 부분이 붉게 나오는 부분을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레드 아이 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브러쉬와 펜슬, 칼라 리플레이스먼트 툴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